안녕하세요. 6주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육 내용별 평생교육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성인기초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민주시민의 교육, 공동체교육,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지역사회교육, 환경교육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문을 담는 학습이다 이런 말인데요. 1996년에 유네스코에서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목적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외우기 쉽고 하나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알기 위한 학습인데요. learning to know예요. 첫 번째는 알기 위한 학습으로 말 그대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교과 공부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근데 단순히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잘 다루고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공부, 이게 바로 알기 위한 학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한 학습이거든요. learning to do. 두 번째는 그 일하기 위한 학습이 뭐냐면요. 실제로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역할을 하면서 살기 위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용법,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 협업 이런 능력 같은 거죠. 요즘은 그냥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적응력까지 다 중요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힘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협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 요즘 시대에 진짜 필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조금 철학적이에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가치, 인격, 창의성 이런 내면을 상승시키는 학습이에요. 예술을 배우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거나 독서 같은 건요, 여기에 포함할 수 있어요. 결국 이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학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말을 들으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단순히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자신이 으쓱해지죠?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바로 평생 교육의 핵심이에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배워가면서 소중한 우리들의 보물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배움엔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인 기초 문해 교육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옛날 어른들을 위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죠? 글자 쓰고 쓰는 법, 숫자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성인이 돼서 다시 배우는 교육이에요.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생각보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삶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꼭 알아야 할 글자나 숫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당당하고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문해교육이란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글을 쓰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해교육은 글자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이죠. 예를 들어서 약 처방전을 보고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안내문이나 버스 시간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글자, 그러니까 이해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문해교육이에요. 기초 능력은요, 기초 학습 능력은요, 중요한 개념인데요. 3R이라고 하거든요. 리딩, 라이팅, 그리고 아타메틱이라고 하는데요. 읽기, 쓰기, 산수를 말해요. 이렇게 글 읽고 쓰고 숫자 계산하는 이 세 가지 기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요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인 기초 문해 능력은요, 글자도 쓰고 읽고 다루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배우는 아주 소중한 교육이에요. 나이에 상관없고요.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고 그건 응원해 주는 게 바로 성인 기초 문해 교육이에요. 인문학 교양 교육이란 것은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바로 인문 교육하고 교양 교육이 합쳐진 말이죠. 그럼 먼저 인문학을 볼까요? 인문학은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문학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이야기이고요.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거고요. 철학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이랑은 좀 달라요. 여기는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은요, 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법률, 고고학, 예술사, 미학, 예술의 이론과 실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양 교육이란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사회를 보는 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교양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인문 교양 교육은요, 우리가 더 사람답게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인문학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교양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봐요. 그게 바로 인문교양 교육의 진짜 목적이니까요. 인문교양 교육을 내가 접근하는 방법은 독서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책을 많이 읽으면요, 일단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내서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학우들과 독서 모임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필요하면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하기 위한 학습? 영어로는 learning to do라고 해요. 이건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사무직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요리나 제빵 기술을 배워서 가게를 열기도 하죠. 혹은 고객 응대, 정리정돈, 기본적인 회계 같은 이런 실무 능력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직업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 이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일하기 위한 학습이에요. 이런 교육은요, 직업훈련센터, 평생학습관, 지역교육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폴리스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 그리고 민간훈련 기관에서는 고용부가 지정한 시설들도 많고요. 또 고용부 훈련 법인들도 있어요. 학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사업주 단체가 운영하는 곳, 평생교육시설, 학원, 전문대 뭐 이렇게 민간 훈련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 훈련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서 자립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일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을 뚝 끊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외우지 못하는 거, 이게 크게 거기에다 초점 두지 마시고요.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치를 둔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변환의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배움의 씨앗이 하나 탁 떨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한 새에 무럭무럭 자랄 거거든요. 여러분 한겨울에는 땅에 새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거기에 새싹이 있을 거라고 우리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봄이 되면 어때요? 그 얇은 가느다란 게 우리가 이렇게 잡기만 해도 찢어지는 그 상처 입는 얇은 꽃잎이요 나오잖아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근데 그 얇은 잎새가 나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크게 자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움도 똑같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 배워서 뭐 할까, 나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씨앗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 마음에 콱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1년, 2년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되면 지금과 다른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의 나는 현재 내가 아니라 4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4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을 안다고 해서 그게 나가 아니고 4년 후에는 나의 이 부족함이 다른 걸로 변화되어 있을 거란 거 상상해 보세요. 기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이 씨앗이 엄청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말은 좀 딱딱하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예요. 먼저 민주시민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사이에 바르게 살아가는 시민을 말해요. 그냥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뜻하죠. 반면에요, 협의의 민주 시민 교육은요, 좀 좁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협의의 민주 시민 교육은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 내 권리와 의무는 뭔지, 시민으로서 어떻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교육하면 협의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요, 민주주의, 민주 시민교육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흥미가 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공동체 교육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 마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말해요. 예를 들면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교실, 주민센터에서 배우는 컴퓨터 수업, 동네 어르신들끼리 배우는 건강 강좌 뭐 이런 거요. 다 공동체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체 말은 많이 쓰죠. 그 공동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는요, 늘 마주치는 우리 동네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마을, 같은 아파트, 같은 시골 마을 이런 거는요. 그리고 또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지금같이 여러분 학우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도 하고 도움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 그러니까 마을잔치나 경로당 모임, 마을 텃밭 같은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마음, 유대감은요, 서로 챙기고 함께 걱정하고 기뻐해주는 그 마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학우들끼리는 이런 우리 같은 공동체 이런 마음, 이런 유대감이 좀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까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고 그 마음이 공동체, 우리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교육을 그 지역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배우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개념도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동체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 영역의 공유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같은 곳에 산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같은 마을, 같은 도시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다 이 마을에 사니까 같은 공동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 있어요. 서로 알고 지내고 관계 맺는 것이에요. 이웃끼리 인사하고 말도 섞고 서로 돕고 그런 이제 관계가 생기면 공동체로서 연결이 생기는 거죠. 옆집에 사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김장도 나눠 먹고 그런 게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우들도 서로 인사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 유대감은요, 우리는 함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연결이에요. 비슷한 경험이나 관심,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서 같은 거죠. 예를 들면요, 마을에 오래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어딘가 끈끈한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기서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공동체를 정리해 보면요. 같은 지역에서 살고, 이건 지리적 공유예요.
서로 알고 지내고 상호작용하고 마음까지 연결된 사람들,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연극을 해보는 걸 넘어서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직접 그 연극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보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즉 문화예술교육은요, 그냥 기술이나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뭘까요? 문화라는 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에는요, 말, 행동, 습관, 생각, 가치, 예절, 축제,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삶 전반에 스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구정 명절이 되면 떡국 먹죠. 이것도 문화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어때요? 고개 숙여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반찬 나눠 먹고요. 이런 것도 다 문화예요. 학자 타일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문화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간습,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다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의미는요, 단지 감상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이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교육을 법으로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거든요.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나 평생학습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문화예술교육이란 것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화는 단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내 일상 속에서 녹아있는 삶의 방식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다문화 교육이에요. 다문화 교육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여러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이웃 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문화가 다른 외국 부모님을 가진 그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학교나 사회 전체가 서로 문화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우는 게 바로 다문화 교육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베이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수 민족들의 시민권 운동에서 출발해서 교육에서도 각 문화를 존중하는 쪽으로 확장하는 교육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교육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뱅크스는요, 다문화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출신의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둘째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 간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행동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시스템 자체를 공정하게 바꾸고 학생들 스스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인 거죠. 그 문화는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그 차이를 틀림이 아니고 서로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보면요, 요즘 사회는 정말 다양해졌죠. 국적이나 언어나 문화, 생각,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다문화 교육이에요. 다문화 교육은요, 그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평등, 다양성, 정의로운 삶,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변화, 이런 것을 꿈꾸는 교육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다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교육자와 학생 모두 똑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이 단지 학생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함께 다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죠.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문화 교육은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배우는 교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문화와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교육자와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교육, 이게 다문화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언어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죠. 말이 안 통해서 수업이 어려워요. 이런 걱정 없게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진로, 정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아니면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이나 심리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차별 없는 학교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핵심 과제인데요. 다시 볼까요? 출발선이 평등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하는 거,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하는 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진로 정서 지원을 하는 거,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거,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거, 이런 다섯 가지는요, 차별 없이 말 잘 통하게, 마음 편하게, 함께 잘 어울리게, 학교 현장에서 바로 지원되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골고루 이루어져야 진짜 다문화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요, 지역사회 교육을 볼게요. 지역사회 교육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평생 교육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넓게 보면 모든 평생 교육이 지역사회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진짜 지역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특정 공간이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 학자가 말한 것을 설명해 볼게요. 클라크라는 학자는요, 지역사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성원들의 집합체다.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의 집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동네나 마을, 도시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죠. 그리고 특정한 지리적 영역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장소나 또 뚜렷한 위치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예를 들면 동네나 마을, 구, 시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 주민회의, 마을 수업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긴밀한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알고 지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나 정서적 연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이란 것은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관, 또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리암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암은 평생교육은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학습이다라고 했는데요. 형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교육까지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책을 읽으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얻고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평생교육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 학습 활동을 말해요. 마을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외국어 강좌, 혹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누구나 언제나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 이게 지역 평생 교육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역 평생 교육 의미를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경교육이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실천해야 할까, 이런 걸 함께 배우는 거예요. 환경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 생태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날씨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바로 환경교육이에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이거든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행동 교육이죠. 그래서 환경교육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자 이렇게 구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든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 환경, 생물 물리적 환경, 그리고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고요. 지구가 더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할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그 배움 안에 들어있어요. 가치, 자연과 환경이 왜 소중한지를 깨닫는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가치 인식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개념의 이해도 들어있어요.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지구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쓰레기를 줄이거나 그 에너지를 아끼는 것처럼 환경을 위한 실천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은요, 지구가 우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배우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엔 인간 환경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모임이 열렸어요. 그게 유엔 인간 환경 회의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환경 회의였고요. 이때부터 전 세계가 환경 문제 심각하네 하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1975년이니까 좀 세월이 됐긴 한데 큰 변화를 갖고 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바바리 워드라는 환경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바라 워드는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 개발만 하면 그건 결국 낭비고 오래 못 가는 길이다 이렇게요. 즉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함께 환경과 사람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바라 워드가 이제 환경 경제 전문가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인 거죠. 예를 들면요, 나무를 베되 다시 심자는 거예요. 나무만 베기만 하면 나중엔 나무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되 신생 에너지로 전환해보자. 그리고 지금 세대도 좋고 미래 세대도 살기 좋게 만들자.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쉽게 말하면 환경 보호도 배우고 인권 평화도 배우고 기후 위기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오래도록 잘 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환경, 사회, 경제를 균형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평생교육론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환경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 봤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오늘 배운 것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시작했든 아니면 친구 따라왔든 뭐
시작은 어떤 형태로 시작했든지 간에 이 공부가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은 씨앗이다 라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2교시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